네, 안녕하세요. 2026년 새해를 맞이하여 여주 지역의 인물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새해를 맞아 여주 시민에게 전하고 싶은 인사와 이번 경선에 출마한 이유를 간단히 말씀해주세요. 네, 오랜만에 인터뷰하니까 많이 떨리고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여주 시민 여러분, 2026년도 5년이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권리당원 동지 여러분, 윤석열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그 내란 행위를 저지하고자 탄핵 투쟁부터 파면 투쟁까지 견고하게 결합해 주신 우리 권리당원 동지님들과 함께 마음을 같이 하셔서 응원봉을 들어주셨던 정말 보석같이 소중한 권리당원 동지 여러분께 특히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과 더불어 올 한 해에도 하시는 일 만사형통 잘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새해 건강하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경선 출마 이유를 여쭈신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통령 국민 주권 정부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를 관철하는 두 가지 큰 트랙은 첫째, 내란을 완전히 청산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여 세계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국격을 높이는 측면 하나가 한 트랙이고요. 두 번째로는 민생과 경제를 회복 도약하는, 그래서 국민과 서민 중산층의 삶이 더 나아지는 것을 두 트랙으로 하는 그 두 가지 기조가 올 26년도는 관철되어질 것 같습니다. 중에서 중앙은 중앙대로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고요. 또 지방정부는 지방정부대로 그러한 일을 잘 수행해서 이재명 정부의 개혁 동력을 확보하고, 또 하나 경기도나 여주시 정부에서도, 경기도 정부에서도 경기도민과 여주 시민의 삶의 질을 더 고양시키기 위해서는 이재명 정부와 개를 같이 하는 그런 개혁적이고 자주적인 지방 정부가 들어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경기도 도의원의 출마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여주시 경우는 도의원 선거는 가남 여홍동을 중심으로 하는 제1선거구가 있고요. 오학동 중앙동 권역을 중심으로 하는 제2선거구가 있는데, 제2선거구 도의원 출마를 희망하고 있는 출마 희망자 또는 출마 예정자입니다. 제가 이번 경선에 참여하려고 하는 이유는 초선, 재선, 시의원 경력이 있다는 것, 그간 8년 과정에서 나름의 노력을 기울여서 예산을 보는 것, 그 다음에 행정 사무감사를 하는 것, 시정, 도정을 견제 감시하면서도 그 예산이 어떻게 잘 집행되어지는가에 대한 경험과 연습된 경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기회에 이 부분을 살려서 여주시에서 도의원 후보가 사실상 국힘 상대 현역 후보와 다투어 이길 수 있는 객관적 상황은 녹록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상황을 객관적으로 우세하다고 보지 않지만 이번 기회에 도전을 하는 것이 우리 민주당 여주양평 지역위원회의 민주당의 도의원 당선자 하나 배출시키는 것이 당의 정치적 영향력과 당의 조직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길이라 생각하여 거기에 복무하고자 하여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 간단하게 온화하게 말씀드린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여주에서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는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주 지역을 놓고 봐도 시급한 것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시급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주시
그 예산이 또 경기도의 예산이 마중물이 되어 할 수 있는 일들이 또 꽤 많이 있는 것이고요. 여주시 예산 1년 약 1조, 경기도 예산 1년 약 40조 정도가 그 40조 중에서 상당 부분이 뭐 도비보조금, 조정교부금식으로 여주에 많이 내려오지요. 이 여주시에서는 여주시 자체 예산 1조 중에 약 2천억을 뺀 나머지 8천억을 중앙정부와 도정부에서 교부받고 지원받아서 여주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여주시에 다양한 여러 가지 시급한 일이 있긴 하나 그중에 한 두 가지만 짚어본다면은 첫째가 자연불악이라고 하죠. 쉽게 엄면 지역에 어르신들 많이 거주하는 자연불악이 도시가스가 들어오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겨울철 난방비가 많이 들어가고요. 비중이 뭐 어떤 경우에 50만 원, 60만 원 이렇게 듭니다. 노인분들이 많이 사시는 면지역 마을에서의 이 냉방비 그리고 난방비는 노인 대다수가 노인 인구의 거의 50% 가깝게가 절대 빈곤을 차지하는 전국적 통계와 여주시 통계도 비슷합니다.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난방비 등으로 인해서 생활상의 고통을 겪고 있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풀 수 있을 것인가? 에너지 복지 차원입니다. 에너지가 가른다. 그래서 에너지를 충족하게 쓸 수 있는 분들하고 에너지를 충족하게 못 쓰시는 분들하고는 에너지 복지를 가르는 거예요. 난방비 부담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정부와 이재명 정부에서 하려고 있는 마을 소득, 마을 이익 공유인 신재생 에너지 등을 확대해서 난방비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경기도에서 에너지 자립 마을 등을 통해서 도시가스 소형 저장 탱크 등의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 이분 분들이 필요하고 시급히 해결해야 될 첫 번째 내용 아닐까 싶고요. 두 번째는 대중교통 이용과 관련된 것입니다. 승용차가 있으신 분들과 승용차가 없으신 분들은 이동권에 너무나 큰 제약을 받고 있지요. 특히 읍면동 면지역이 그렇습니다. 하루에 시내버스가 몇 대 들어오지를 않고요. 또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회사 입장에서 봐도 들어온다고 해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출퇴근 시간대를 제외하면은 2분, 3분, 어쩌다가 빈 차도 운행해요. 그래서 여주시가, 경기도가 시내버스 운영 사업체에 재정 손실을 보전해 준다는 이유로 시민의 막대한 예산이 그쪽에 지불되고 있습니다. 요즘만 해도 100억 가까이 운수업계에 보조되고 있어요. 이 교통체계 시급히 개선해야 합니다. 이 부분 경기도가 여주시가 이 교통약자 이동권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또 버스나 마을 순환버스 등 정책을 세워 예산을 세우고 지원 근거인 조례를 정비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여주시에서는 7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시내버스 무상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요. 이충시장 공약이 되겠고 예체 22년도 출마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아동 청소년에게도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내버스 교통약자가 이동권을 강화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어르신이 무상으로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연령층을 더 하향하는 거 하나, 거기에 더불어서 아동 청소년도 시내버스를 무상 이동할 수 있는 교통복지 하나, 이것이 중요한 꼭지 하나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처 오늘 천장에서 질문을 주셔가지고 이 정확한 자료와 데이터에 근거해서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 좀 널리 해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서 제일 힘들었던 기억, 내 인생에서 제일 행복했던 기억을 말씀해 주세요. 내 인생에서 힘들었던 거 몇 차례 있죠. 우리 이 보석 같은 권리당원분들도 그러듯이 삶이 우여곡절이 있지 않습니까? 또 신호애락도 순간순간 있고요. 그 중에 몇 가지를 보자고 하면은, 제가 대학교 다닐 때 85년도에 입학을 해서 85년도에 4.19, 5.17 때 첫 집회에 나갔다가 그 뒤로 열혈 학생운동 그건에 속해 있었죠. 그래서 86년, 87년도 두 차례 재판을 받고 감옥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수용자라는 이유로 병역법상 징집이 면제되어서 실제로 군대 생활을 법무부 구치소에서 두 번 했었던 거죠. 근데 두 번 다 겨울에 잡혀갔어요. 너무 추웠어요. 제게 구치소 감방이 겨울인데도 구치소에 나눠주는 수통이 꽝꽝 얼을 정도로 춥다 보니까 두꺼운 손이불 안에 들어가는 패딩 그거를 입고 자다가 어쩌다가 발로 걷어차서 이불이 얼굴을 벗어나게 되면은 일어나면 기가 퉁퉁 불어서 막 아프고 그랬던 게 힘들었어요. 그게 참 힘들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힘들었던 거는 솔직히 담백하게 말씀드리면은 제가 더불어민주당 여주 권리당원으로 있으면서 단 한 번도 지역위원회에 정책 결정과 다른 결정을 한 적은 없었으나 이번에 이제 청사 이전 관련권과 관해서 다수 권리당원이 원하시는 것과는 다른 입장을 취했던 그것으로 인해서 이러저러한 좀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정치란 것이 막스 베버가 얘기했었던가요? 책임의 정치를 할 것인가, 신념의 정치를 할 것인가. 정치란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할 것인가, 다수가 바라는 거를 할 것인가. 청사 이전도 그렇습니다. 여주 시민은 청사 이전을 반대하는가, 찬성하는 사회가 많은가. 신념의 정치를 버릴 수는 없지만 책임의 정치 영역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또한 지방선거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여주시가 25년도, 24년도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에서 2,000표 좀 안 되는 차이로 아쉽게 아쉽게 졌지요. 그 중에 이기던 곳이 오학동과 중앙동이었어요. 오학동에서 1,000여 표 이상이 이기고 중앙동에서 300여 표, 조금 더 되게 이기고 다른 곳은 이기지 못했던 거였어요. 근데 중앙동이 지금 인구가 25,000이지 않습니까? 그 중앙동 모든 투표소에서도 다 지는데 오직 큰 곳, 이 대학가 근처에 아파트 밀집 지역에서만 이기는 거예요. 그게 300표 좀 넘는 겁니다. 설문조사 등을 통해 드러났듯이 대학가 근처에 아파트 두 단지 1,300가구가 넘는 곳에서 청사 이전 찬성하는 게 66% 이렇게 나왔잖아요. 민주당을 지지하는 곳이 더 많은 곳인데 청사 이전을 바라는 분들이 더 많아요. 우리가 34%가 청사 이전을 반대한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거기에다가 항의서 내고 막 그랬어요. 민주당 의원들 각성하라고요. 선거에서 보더라도 중앙동을 떼놓고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 자체가 착각 고려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청사 이전을 반대했던 것이고요. 그것이 청사
청사 이전 반대에 동참하지 못했던 것이고요. 청사 이전을 반대하셨던 분들의 그 근거가 나름 일리 있는 부분이 있었음에도 함께 동참해주지 못한 점, 뭐 개인적으로도 또 그분들한테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유가 있었다는 것을 뭐 종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바 있었는데 좀 종합적으로 잘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기뻤던 거요. 요즘은 뭐 가장 크게 기뻤던 것보다는 일상의 소소한 행복, 소확행 이런 걸로 추구하는 시기이긴 하니 뭐 저도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추구하는 몇 가지 것들이 있긴 합니다만 굳이 기뻤던 거를 고르라면은 사적으로는 제가 결혼해서 아이를 둘을 낳고 그 아이가 성장해 가면서 어린이집 다니고 그 모습들을 보던 것들이 가장 이렇게 기뻤던 순간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또 기뻤던 거는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에 대한 87년 6월 항쟁 이후에도 그들이 단죄받지 못하던 시기가 꽤 갔었죠. 1995년 김영삼 정부와의 전두환 노태우가 구속되어 내란죄 기수범으로 판결이 확정되는 날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란죄 기수범으로 판결이 확정되는 그 당시에 제가 서울시 관악구에서 사법고시 공부를 하고 있었을 텐데요. 그때 저희 학교 동문들과 같이 공부하던 서울대학교 동문들이랑 한 5천여 명 정도의 서명을 받아서 내란 특별법, 5.18 특별법 제정을 하고 해서 한 5천여 명의 연서명을 받아 한겨레 신문에 전달하여 서명한 사실이 기사화된 적이 있었는데, 전두환 노태우가 구속되는 날 너무도 기뻤습니다. 그리고 박근혜가 탈핵되던 날, 우리 직전 시장님, 이양기 시장님, 사모님, 그리고 지금 노인회 위원장님, 신재원 위원장님, 사모님과 함께 박근혜 탄핵도 추웠던 시절이었잖아요. 그때 함께 어울려서 박근혜 탄핵 투쟁에 가열차게 결합하면서 결국은 박근혜가 탄핵되던 날, 민주주의가 회복되는 그 순간을 보면서 매우 기뻤고요. 또 하나 기뻤던 거는 윤석열 탄핵하면 구속이고요. 지금 곧 다음 달 판결 1심이 나올 건데, 아마 윤석열이는 죽기 전에는 교도소 밖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민주주의가 이렇게 쉽게 우리나라를 회복할 수 있을 만큼은 대단한 국민들과 함께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에 함께했던 우리 여주시 권리당원들이 이곳에 살고 계시는 그런 걸 생각하면 정말 기쁘고 든든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시민 입장에서 이건 너무 불편하다고 느낄 만한 문제 중 꼭 해결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예, 아까도 좀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에너지 복지가 아주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난방비 부담으로 곧바로 다가오고요. 또 건강 문제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도시가스가 연결되지 않은 지역에 다른 대체 수단으로 에너지 복지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입니까? 신재생 에너지 확대나 소형 LPG 사업을 확대나 등의 방식을 통해서 에너지 문제 제일 불편하고 해결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중교통 이용 혹시 접근하기가 어렵고 불편하지요. 그거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두 부분 여주시는 여주시대로 제가 만약 도의원
후보가 되어 당원분들께 선택해 주셔서 도의원 후보가 되고, 그리고 여주 시민께서 행복하셔서 도의원으로 들어간다고 할 경우에 도 예산 중 상당 부분이 그 에너지 취약 지역 쪽에 조정교국으로 갈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교통약자, 대중교통의 그 접근권 편익성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주에 살면서 꼭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지역의 장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예, 제가 그 의원하면서 지난해 많이 봤는데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그 해외 연수를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해외 연수 기간 중에 그 로마를 간 적이 있어요. 로마를 갔더니 그 로마 시청 관계자분이 나오셔서 하신 말씀이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그런 말씀이었어요. 로마는 자연을 보존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관광이 되고 돈이 되는 것을 일찍부터 알았다. 제가 주변 분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종종 했는데, 여주는 개발할 부분이 여전히 필요하지만 보존할 부분을 보존함으로써 관광 등을 통해서 지역의 경기가 활성화되고 돈이 돌면서 경제가 활성화되는 그런 선순환을 갖게끔 할 수 있는 이러저러한 보존해야 될 관광 자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 잘 보존하면서 관광지 여주로서의 중점 계획과 정책, 근거인 조례 예산을 통해서 이 부분 잘 활용하면 좋겠다는 거 하나고요. 또 여주는 다들 잘 아시겠지만 정말 어디 가서 먹을 수 없는 맛있는 여주 쌀밥이 있잖아요. 이 부분을 경기도에서 여주에서도 확대 홍보해서 소비 판매가 좀 늘어난다면 지금 농협 덕평리 조공 RPC에다가 상당수를 수매하고 있는데 그 수매 부분을 좀 줄이고 이것이 이른바 직접 판매, 직판매 등으로 좀 판매가 확대된다고 하면 농민들 소득이 많이 오를 거 아니겠어요? 농민들 소득이 오르면 지역 소득이 오르는 거고 그 소득은 지역에서 들면 지역 경제가 선순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주쌀 잘 지켜서 잘 홍보해서 더 잘 좋은 조건을 팔릴 수 있게 하는 것 이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주가 경기도에서 택지 조성비, 그다음에 택지 분양비가 상대적으로 아주 저렴합니다. 이곳은 그래서 지금 서울의 그 집값 문제 때문에 얼마 전에 뉴스 보면은 뭐 전세값이 10억이 넘고 이거 젊은 사람들 거기서 전세살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경기도로 밀려나잖아요. 젠트리피케이션. 그래서 경기도 인구가 서울 인구를 역전시키기가 벌써 꽤 됐잖아요. 서울은 1000만이 안 되는데 경기도는 1350만입니다. 경기도 꽉 찼어요. 이분들 여주에 오시면은 지금 짓는 집 5억 조금 더 가면은 지금 분양하는 아파트 살 수 있고요. 아직도 여주는 개발할 택지가 제2역세권 등을 포함해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택지를 여주시가 조급하게 자기 성과내려고 아주 작게 할 것이 아니라 이거는 경기도 정부와 협의하고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수도권 주택난 해소와 수도권 주택 가격 정책 안정화 관련해서 여주시에 3만 4만 이 소규모 신도시 하나를 유치할 만한 여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인구가 들어오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주택 가격이 안정화되고 또 여기 사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데 양질의 집에 살 수 있는 거. 이거 시장님 데려가시는 분이나
시장님이 우리 당에서 되면 좋겠고 그 시장님한테 건의할 거고요. 경기도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할 것입니다. 경기도 그 청년 실업모부 주택 아니면 국토부 청년 실업모부 주택 유력한 후보지로 여주가 있다. 여주는 그걸 지켜왔기 때문에 이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여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말 우리 보석 같은 빛나는 그리고 사랑스러운 우리 권리당원 여러분, 제가 이번 경기도의원 후보로 출마를 하고자 하고 경선이 치러진다라고 하면은 그동안의 경력과 경륜을 살려서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당 보면서 당원 정강을 좀 읽어봤어요. 정말 가슴 뭉클뭉클한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임시정부의 자주독립 정신을 계승한다. 그리고 그 4.19 혁명, 부마 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그리고 촛불 시민의 혁명의 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한다. 우리 당은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 양극화와 불평등을 극복하고 기본 사회를 지향하며 모두가 함께 행복한 나라를 꿈꾼다. 이를 위해 공정, 생명, 포용, 번영, 평화의 5대 가치를 추구한다. 그를 위해 혁신 성장과 민주적 시장 경제 실현 등 13개 정책 목표를 수립 이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당원께서 선택해 주셔서 후보가 되고 또 시민께서 선택해 주셔서 경기도 의원이 된다고 하면은 우리 당의 강력을 실현하는 그 작은 곳에서 제 몫을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당원 제2조 목적, 우리 민주당은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 생명과 가치를 추구하고 안전을 추구하는 사회, 보편 복지를 추구하는 포용사회, 혁신과 성장을 통해 모든 지역이 골고루 번영하는 나라, 한반도 평화뿐이 아니라 동아시아 세계 평화를 선도하는 평화 추구의 나라. 이 강령과 우리 그 당원 이조를 위해서 우리 당원과 더불어 열심히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당원 12장 공직선거 제4절 후보자 추천 심사 97조 심사 기준을 보면 우리 권리당원분께서 출마를 희망하는 분들이 경선이 있을 경우에 이제 선택해 주실 거잖아요. 그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97조 후보자 추천 심사 심사 기준, 정체성, 기여도, 의정활동 능력, 도덕성, 당선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권리당원 여러분, 부족한 거 말은 저는 불수합니다만 그 5가지 기준에 혹시 제가 경선을 하게 된다면 다른 후보와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해 주셔서 저를 지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26년도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